이창호 구단과 조혜영 구단의 24강전입니다. 마지막 초읽기에 몰려있는 조혜영 구단. 하변에서 작은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조혜영 구단이 약간 불리한 흐름이기 때문에 뭔가는 네. 좀 만들어내고 싶은 상황이에요. 같이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돌과 이돌은 언뜻 보면은 차단이 가능할 것 같지만 차단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흙이 여기가 두텁게 이어져 있으면은 붙여서 차단하는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후수로 모양이 너무 안 좋게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뭐 웬만해서는 사실상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백이 여기서 과연 손을 뺄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창호 구단 별로 손 뺄 생각이 없네요. 네. 근데 지금 이창호 구단이 2점을 연결한 것은, 이은 것은 이 하변 쪽 대마에 대한 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돌이 있건 말건 흙이 둔다면은 밀고 이어서 두는 정도였기 때문에 일단 이음으로써 끊는 것을 조금 노리고, 그리고 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2점을 따내는 것이 싫었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지켜야겠죠? 자, 근데 우아 쪽에서 뒷맛이 없을까요? 뒷맛이 사실 고약해요. 지금 당장 둘 것 같지는 않지만 당장도 사실 두면은 어렵습니다. 여기 뭐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당장 둬도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창호 구단이 바둑이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네. 아마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하변을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지금은 선수입니다. 흙이 받아야 돼요. 자, 충분히 맛을 노려갈 수 있는 장면에서 두텁게 돌을 안정을 취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면은 시간이 아마 많은 상황이었다, 시간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정확히 수익기를 했을 것입니다. 네. 수가 되면은 아마 진행을 시켰을 텐데 지금 이창호 구단도 초읽기 상황이고 바둑이 내가 많이 편한 것 같은데 굳이 그 수를 내려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익기 부분은 좀 착각이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두텁게 여기를 정리하고 아마도 들어갈 거예요. 너무 하나 교환을 해두고요. 여기는 선수고요. 정말 너무 두고 싶은 자리거든요. 네. 좌상 쪽에서도 백이 뭐 한 칸 뛰는 수, 철줄을 내리는 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날일자로 두는 수. 네. 이럴 때 또 배석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어떨 때 어떻게 지키는 수가 정수일까요? 일단 백 모양만, 정말 내 모양만 지킨다고 봤을 때는 한 칸 뛰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 붙일 때 의미는 이 붙이는 수를 교환하고 손을 뺄 때 많이 두고요. 그리고 이 붙일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요, 흙돌이 정말 두터운 상황이어야만이 붙여야 됩니다. 더 이상 맛을 네. 노릴 수 없을 때. 만약에 여기서 백이 한 칸 뛰고 흙 모양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이면은 대학수가 되는데 지금은 어차피 너무 두텁기 때문에 들어가는 걸 노릴 수는 없거든요. 네. 지금 하나 정리해놓고 역시 우상기. 정말 컸어요. 이창호 구단이 조현 구단에게
조영 구단이 무엇을 좀 싫어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오래전에 두었던 바둑들이지만 계속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사실 네. 예전 바둑도 뭔가 초반 중반에 이창호 구단의 페이스로 흘러가고 중반 종반에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지금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창호 구단 판을 깔끔하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창호 구단의 매력이죠. 정말 사실 예전에는 이 정도 되면 이창호 구단은 거의 뭐 100%였거든요. 네. 정말 역전 안 당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가끔 실수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포석에서 조금 유리한 상황에서 두텁게 정리하는 것은 초인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상기가 제가 계속 크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우상기 이렇게 실리를 차지하면 백이 좀 많이 엷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 돌리 연결하면서 우변 쪽은 뭐 철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흑이 지금 이 자리 두지 않으면은 백이 이 자리 두면은 곤마가 됩니다. 오히려 흑이. 지금은 바둑이 이창호 구단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지킬 것 같아요. 원래는 네. 사실 이런 수 잘 안 두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 지킬 것 같습니다. 사실 이창호 구단의 이런 기풍이 뭐 화려한 멋은 없지만 정말 이런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린 기사들은 사실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입단해서 이창호 구단하고 둘 때만 해도 바둑이 내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돼도 이창호 구단이 편하게 정리를 하고 있으면은 네. 압박감이 너무 심했어요. 그냥 이대로 정리되면 내가 진다. 그러니까 네. 네. 이창호 구단이 계산도 정확하고 끝내기도 워낙 세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포스가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있었습니다. 네. 제 남편 박정상 구단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시합 때 이창호 구단과 대국을 했을 때 엄청난 벽을 실감했다고 네. 그런 감상을 하던데요. 이런 게 그 방금 송태곤 구단이 말하는 그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압박감을 느끼고 경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벽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정말 강하고요. 네. 여실히 본인의 장점을 오늘 바둑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창호 구단에게 열광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요. 기다려지죠. 이창호 구단이 언제쯤 정리를 할지.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고 있는 수순이에요. 네. 왜냐면은 어디서부터가 이 바둑의 정리다 이렇게 볼 수 있냐면은 여기 한 칸 뛰면서 돌 연결, 여기 있고 우하기 수가 사실 바로 둬도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지키고, 네. 그리고 상변도 무난하게 지키고, 지금 계속해서 그냥 지키는, 물론 지킨다고 해서 뭐 집으로 많이 손해를 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두텁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집도 집이지만 흙을 조금이라도 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안녕과 관계가 있는 자리. 조영 구단 입장에서는 좀 무리라고 해도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왜냐면은 네. 여기서 조금만 정리가 되면은 아예 해볼 데가 없는 바둑이 될 수도 있어요. 이창호 구단과 대국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상대방이 이렇게 정리를 할 때 그때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빨리 무언가 만들어야 해요. 나중에는 정말 기회조차도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정말 어려운데요. 이미 정리가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바둑에서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상변이 백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사실 우상기 흙만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이런데 민 걸로
뭐 상변을 붙인다든지 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이런 수를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이 돌이 완벽한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생각은 하겠지만 지금 착점을 못 하는 거예요. 조영단 너무 침착하게만 두는 것 같은데요. 자, 조혜영 구단. 네, 조영 구단도 뭔가 지금 확실히 노림이 있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맥심배를 떠올려 보면은 네. 허영호 구단, 박영훈 구단에게 특히 박영훈 구단에게는 바둑이 안 좋았는데 중반 후반에서 박영훈 구단의 약간의 실수를 틈타서 역전승을 거뒀거든요. 제 네. 기억으로는. 소신산 박용훈 구단에게 네. 그 중반에서 뒷심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바둑도 아직은 모릅니다. 조영 구단이 노림이 정말 강한 바둑이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불리한 상황에서 발이 너무 느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두고 있지만 어딘가는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근데 노릴 곳이라고는 글쎄요. 사실 상변 말고는 너무 다 완생이거든요. 이창호 구단도 아마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집으로만 본다면 사실 이 3-3 자리를 너무 두고 싶은데 혹시 좀 맛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상변을 또 지키나요? 그러니까 상변을 그냥 이렇게 지키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그냥 중앙 쪽을 좀 더 두텁게. 그냥 아예 중앙 쪽을 좀 더 두텁게 하는 것은 유력한 작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격하는 척하면서 네. 상변을 지키겠다는 뜻인데요. 자, 귀를 차지했습니다. 네, 귀는 사실 너무 자체로 큰 자리이기 때문에 네. 상변 같은 경우가 여기 이제 들어와도 사실 뒤에서 막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지어지는 것은 자상기 이 3-3 자리가 이미 다 집으로 그 정도 이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전 심리상으로 볼 때도 자상기는 너무 두고 싶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당히 묘한 곳을 두었네요. 선수인지 아닌지. 네, 백 입장에서는 아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흑이 사실 완벽한 선수라고 보긴 어려운데 이렇게 두고 중앙 쪽 아까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붙여서 끊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30초. 아마 받을 것입니다. 약간의 그 여지라도 그 틈을 안 내어주는 거죠. 그냥 아예 중앙을 확실하게요. 이창호 구단이 이 바둑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한 수예요. 그러니까 네. 집으로만 보면은 정말 미세하게라도 우변 쪽 막는 게 집으로 이득이거든요. 근데 중앙 쪽 끊어지는 게 남아있는 게 싫다. 이런 뜻입니다. 네. 어차피 이 바둑이 뭐 한두 집 승부가 날 바둑은 아니다, 지금.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영보다는 오히려 상변 쪽을 어떻게 수를 내기보다는 상변 쪽 맛을 노리면서 중앙 쪽에 집을 짓겠다. 그런 그게 뜻인데요.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지금 근데 상변 쪽이나 중앙 쪽이나 사실 냉정하게 본다면 가능성이 많이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집 계산을 할 때 보통 한 이 정도 선까지 계산을 하거든요. 네. 여기까지 흙집을 계산해주고 한 25집, 35집. 흙집은 이제 확정가가 한 40집입니다. 근데 100집은 20집이 좀 약해요. 26, 30, 38. 벌써 여기가 하면 이미 40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백이 한 반면 10집 정도? 그 정도 앞서기 때문에 네. 흑이 중앙에서 15집 나도 백이 약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나야 돼요. 근데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2선까지 계산을 했거든요. 네. 마지막 여기가 30초. 하나, 3, 5, 15 이렇게 다 나야 15집이기 때문에 여섯, 지금 뭐 집으로 쉽게 따라잡을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영 구단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금 정수라고 생각을 해서 두고 있는 거예요. 상변 쪽을 어떻게 무리해서 수를 내려가기보다는 네. 중앙 쪽 활용하고 끝내기를 하는 쪽이 냉정하게 정수다. 그런 뜻이죠. 그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 오늘 이 바둑 이창호 구단 지금까지는 너무 완벽한 바둑인데요. 네. 마지막 30초. 초반 부분에 물론 조영 구단이 좌하기를 너무 좀 빨리 움직인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지만 네. 너무 완벽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디 하나 의문이 드는 수가 하나 없었어요. 네, 단 하나도 없죠. 지금 이창호 구단이 둔 수는 지금 그런 뜻이 있구나. 좀 네. 고개를 좀 계속 끄덕이게 되는 그런 수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구나. 공감이 가는 수. 30초. 하나, 둘, 셋, 넷, 지금도 상변을 이을 것인지 아니면은 손을 뺄 것인지. 네. 네. 이창호 구단은 정말 중앙직만 흑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으면 집으로 많이 이겼다. 상변 쪽 끝내기는 어차피 그냥 끝내기 당하는 정도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지금 저 102점이 요석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돌이 이제 요석이 되려면은 백이 이 돌을 좀 노리고 있을 때 요석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끝내기 당하는 거예요. 하나, 단순하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상변 같은 경우는 백이 두는 게 어떻게 보면 역끝내기 5집 끝내기네요. 그러니까 흑이 지금 딴에서 선수로 끝내기 하는 것과 백이 네. 있는 것은 역끝내기 5집이니까 이제 10집짜리 끝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집만 보면 좌상기 쪽 막는 게 더 크겠네요. 여기 막는 것이. 뭔가 단수라서 그런지 느낌이 좀 그 2점을 이어야 될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은 있는데요. 냉정하게 집 계산을 해보면 더 큰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 어디를 둘까요? 다섯, 여섯, 일곱. 이창호단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얄미울 정도로 지금 그냥 두터운 수. 사실 하변 같은 지금 입구자로 둔 수는 지금 이 바둑에서 집으로 가장 큰 자리는 아니에요. 가장 큰 자리는 아닌데 뭔가 조금 뭐가 뭐 있나요? 흙이 붙이고 젖힐 때 끊어서 뭐 이렇게 아래로 단수 치고 넘어가고 뭐 이런 혹시 좀 모양으로 만들어 갈까봐 네. 그냥 두터운 수입니다. 그 어떠한 가능성조차도 차단해 나가고 있는 이창호 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창호 구단이 두면 아마 집 차이는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큰 곳보다는 지금 두터운 곳만 두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처음에 그 집 차이가 작은 차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제법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창호 구단의 정리는 상당히 뭐 깔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혜영 구단도 여자 기사로서 입신의 경지에 올랐다는 점, 정말 명예로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여자 바둑계 이제 최정 선수가 어떻게 보면 1인자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 바둑계 하면은 박지은, 조혜연 네. 정말 이 투톱 체제가 너무 완벽한 투톱 체제였거든요.
조혜영 구단 2003년, 2004년 루이 구단을 꺾고 여류 정상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혜영 구단은 바둑도 바둑이지만 정말 다방면으로 재능이 참 많아서요. 네, 이제 흔히 뭐 말이 나오는 게 너무 재주가 많아서 네. 오히려 재주가 좀 부족했으면은 지금보다도 더 바둑에 열중했을 텐데 재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다른 곳에 눈을 좀 돌리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영어, 일본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영문판으로 바둑책을 번역도 했고요. 네. 현영기경, 관자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 큰 자리는 조혜영 구단의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창호 구단이 맛좋게 하변 쪽을 지켰기 때문인데요. 참 두 기사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으니까 두 천재의 만남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뭐 다른 수식어가 사실 뭐 필요가 없죠. 네. 이 두 기사는 바둑계에 참 많은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직도 깨지지 않는 게 이창호 구단의 최다 대국 뭐 많죠. 네. 다섯, 여섯. 남자, 여자 바둑을 대표하는 두 정상의 대결입니다. 아, 지금은 집만 놓고 보면 사실 이창호 구단이 둔수가 좀 많이 손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창호 집으로만 본다면은 이제 귀 쪽으로 받는 것이 정수인데 지금 여기로 둔수의 의미는 귀는 많이 손해 봤어요. 하지만 여기 나와서 끊을 때 흙이 중앙 쪽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좌변 네. 쪽이 이제 촉촉수가 되기 때문에 늘어야 될 때 잡으면은 좌상귀 쪽의 집 손해를 중앙 쪽에서 만회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백이 이창호 구단이 둔수가 확실히 정수죠. 귀의 실리를 차지하더라도 중앙 쪽이 깨진다면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약점을 지켰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둔수는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상당히 약간 미묘해요. 미묘해. 그러니까 두통으로만 본다면 이곳으로 있는 게 득이고요. 네. 집으로만 본다면 사실 여기로 있는 게 득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중간이네요. 네, 두텀도 약간 가져가면서 집도 조금만 손해 보고 네. 어떻게 보면은 중간 타협의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집으로는 그 자리가 가장 커요. 젖히고 호구 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으면은 이제 젖혀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호구로 두면은 나중에 젖힐 때 백이 뭐 팩감이 많다면야 막아서 버티겠지만 지금은 뭐 그럴 바둑은 아니고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집으로 아주 큰 자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호구로.
이제는 좌상 쪽에 약점이 없는 건가요? 근데 지금은 약점은 없어요. 하지만 백이 나와서 끊어서 충분히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흙이 받지 않아도 촉촉수는 안 되거든요. 근데 흙이 받지 않으면 이 한 점을 이제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백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어요. 근데 도도 이상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은 뭐 두겠다라는 뜻으로 봐야겠죠. 거기를 찔렀다는 것은. 그쪽이 차단이 된다면 중앙 쪽에 이 흙의 돌들이 약간은 엷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 돌이요. 네. 그 돌도 신경이 쓸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미 바둑이 백이 집이 많은 상황이라 그 돌은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차단이 된다면 사실 하변에서부터 중앙 쪽 빠져나간 돌도 완생은 아닙니다. 넷, 다섯, 여섯. 막았고 네, 둔 이상에는 아마 결행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도 여기가 미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단하면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방금 전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흙의 이제 집 경계선이 여기로 집 계산할 때 이렇게 사실 집 계산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집 계산하던 곳이 백이 한 번 단수치고 연결하면은 여기 한 번 나가는 것까지 되기 때문에 한 5집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중앙 쪽 두터움은 아예 없어지고요. 네. 지금 조영 구단도 득이 없다라고 보고 한 점을 살리지 않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중앙 쪽 두터움은 서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굳이 따지자면 백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 한 점 잡고 나면은 흙의 여기의 두터움이냐 백의 이 상변 쪽 두터움이냐. 여전히 집 차이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마지막 30초. 하나, 둘, 점점 해볼 데가 없어지고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까 전에 이제 집만 계산한다면은 백이 반면으로도 10집 앞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반면으로 약간 백이 그냥 기분 좋은 정도? 아, 네. 네, 집 차이는 사실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덤인데요. 백이 너무 두터워서 어디서 불어날 곳이 보이지가 네,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디서 보이지는 않아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제16회 맥심 커피배 24강전 최고의 빅매치입니다. 이창호 구단 대 조혜영 구단의 대결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이 두 기사의 대결 이제 끝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혜연 구단이 여기를 이제 붙이고 찝으면서 여기를 이제 받아라 끝내기를 했는데 이창호 구단이 받지 않고 상변 쪽 한 점을 따냈어요. 역끝내기 5집짜리가 오히려 하변보다 크다. 네, 지금은 그 계산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또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눈 모양이 네, 없어요. 눈 모양이 지금 이곳은 없죠.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네. 나중에 백이 붙이고 2단 젖힌다든지 하는 행마를 했을 때 완벽하게 못 살아 있다. 네.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완벽한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백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 가능성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이 한 점의 크기만 놓고 보면은 하변이 더 크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하변이 원래는 사실 하변이 더 커요. 더 큰데 지금은 이 좌하기 여기 끝내기 때문에 사실 계산하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흙이 보통은 이제 끊어서 잡으면은 원래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이렇게 계산이 되면 하변만 놓고 보면은 100이 있는 것과 10집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자리인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좌하기 쪽 이 끝내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아. 네. 만약에 실전처럼 흙이 젖혀져 있는 게 아니라 백이 젖혀져 있었다면은 또 계산이 확연히 달라지는 네. 거겠죠? 지금은 상황 자체가 귀에서 서로 이제 돌이 흙이 하변 쪽 끊어 잡았을 때는 여기를 잡았을 때는 흙이 여기 끝내기와 이곳 끝내기를 양쪽을 둘 다 할 수는 없거든요. 한쪽이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을 본다면 상변 쪽이 더 두터운 끝내기고 크다 이렇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조희영 구단이 오늘 흑번으로 중국식 포석을 펼치면서 상당히 이제 의욕적인 포석을 들고 나왔는데 판이 좀 너무 쉽게 정리가 된 것 네. 같아요.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양상으로 아주 간명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 이창호 구단 역시 이 형세를 감지하는 이 능력, 이 실력 정말 녹슬지 않았군요. 네, 지금 우상기 같은 경우는 백이 받지 않으면 흙이 일선을 먼저 붙여갈 때 상당히 어려워요. 어딘가 이제 다시 맞게 되면은 네. 끊는 것도 있지만 그냥 여기를 두고 사활이 조금 신경이 쓰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자체로도 사실 큰 자리입니다. 백이 둔 수 자체가. 자, 교환을 하나 해두고 하변 따냈고요. 이제 중앙 쪽만 정리가 되면 좀 집의 윤곽이 더 정확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끝내기들은 거의 다 두어졌죠. 네, 이제 뭐 정말 큰 끝내기는 남아있지 않고요. 네. 역시 이 중앙 여기 부분의 경계선이 어떻게 되느냐. 자, 사방이 백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흙 한 점을 살려 나갈 수가 있을까요? 살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살려 나간다고 해도 백이 잡으러 가진 않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둬서 나중에 이제 안 받으면 이런 데를 붙여가면은 또 노릴 수 있거든요. 네. 살리지 않는군요. 이제 살리는 게 득이 없다 이런 음. 생각입니다. 살려서 돌이 그냥 엷어지느니 차라리 버리고 오히려 흙돌이 여기나 이제 밀어서 이 부분에 이제 집을 좀 만들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네. 그런 백도 안 잡을까요? 백은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곳을 두어서 잡는 것도 가능하고 잡지 않고 이런 데를 밀어가는 것도 사실 두터운 수입니다. 네.
네, 두터운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은 지금 다른 생각보다는 혹시 여기가 좀 집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만 지금 조심하면서 두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종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큰 곳보다는 두터운 곳만 네. 골라서 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 나가고 있는 이창호 구단. 네, 지금 어차피 뒤로 막아주면은 흙이 그냥 살아간 것과 별 차이 없거든요. 중앙은 그냥 공배가 될 수 있겠어요. 네, 지금은 뭐 그냥 서로 공배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두기사 2006년, 2009년에 이어서 세 번째 대국입니다. 네, 지금은 뭐 차이는 좁혀 들었을지 몰라도 역시 정리가 너무 많이 됐고요. 반면으로도 백이 확실히 편한 바둑이긴 합니다. 이후 이창호 구단이 어떻게 끝내기를 마무리해가는지 이 수순들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창호 구단의 바둑에서 이제 좀 불안한 부분이 바둑이 좀 좋을 때 정리가 안 된 부분에서 이제 초읽기 특히 마지막 초읽기 될 때 하다가 실수가 가끔 나오는 것이 좀 불안한 부분인데 네. 오늘 대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도 하나 남겨둔 채로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익기가 착각이 나올 만한 부분이 없게 이미 판을 짜버렸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것도 커요. 그러니까 이 우하기 밀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끝내기가 다른 곳이 큰 곳이 있으면은 큰 곳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은 흙이 막는 게 아니라 먹여치고 백이 따내면은 막아서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네. 이제 먹여칠 때 백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고 흙이 다른 끝내기를 한다면 사실 그렇게 큰 끝내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큰 끝내기가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이 바둑에서 가장 큰 끝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막아야 되는 건가요? 참고도처럼 먹여쳐야 되는 건가요? 막는 게 실전처럼 막는 게 끝내기로 이득일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네. 둔수가 이제 맞고 이제 흙이 있는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역끝내기 2집짜리 끝내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4집 끝내기를 한 건데 글쎄 정수라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가장 단순하게 자산기 여기 젖히는 것만 봐도 지금 4집 반짜리 끝내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이야 다 흙이 끝내기 해놨다고 해도 우하기는 정말 미세한 차이지만 그래도 먹여치는 게 조금이라도 득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손을 빼는 것은 이상할까요?
다른 일단 다른 끝내기부터 좀 먼저 하고 싶죠. 네. 우아기 같은 곳은 저런 곳은 그냥 5집짜리 끝내기라고 외워두시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2번 둬서 그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손을 빼는 게 낫죠. 저 자리. 조양 구단 이수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창호 구단을 좀 시험해 보는 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받아달라는 것이거든요. 받아주네요. 받아줍니다. 이창호 구단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흙이 먹여치고 끊어졌을 때 또 귀의 맛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로 받는 게 아니라 둔다면 여기로 받아야 되거든요. 집으로만요. 차이가 많이 나서. 네. 지금 중앙 같은 경우는 끊겨도 자체 패지만 글쎄요, 뭐 연결이요? 거의 사실상 연결의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정말 한 10명의 기사에게 물어보면 8, 9명은 일선에 두는 수를 선택을 할 것 같은 장면이었는데 이창호 단 정말 냉정합니다. 저는 알아도 못 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두면 확실히 이기는 걸 알아도 정말 그렇다고 내가 이것까지 굴복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보통 네. 그럴 때 반발을 좀 합니다. 웬만하면. 그 기분이요. 네. 아무리 내가 바둑을 이긴다고 해도 이것까지 굴복해야 돼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좌상귀, 우하귀. 눈에 보이는 끝내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 어디부터 끝내기를 해 갈지 우하귀 지켰고요. 백은 뭐 이런데 잡는 것도 역끝내기 새 집이 두터운 상당히 이제 대원 상당히 짭짤한 곳이고요. 여기도 한 4집 반 정도 되는 곳. 중앙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이 한 점 잡는 게. 두터운. 이렇게 단수를 당해서 여기 집이 늘고 여기 집이 한두 집 줄어드는 것보다 반대로 늘어서 밀어서 흙집을 확실히 나는 곳을 약간 지우면서 이 부분 집을 짓겠다. 네, 지금 이 바둑 상황은 그냥 얼마나 더 깔끔하게 두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반면으로도 백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남이 두는 거, 기보로 볼 때는 이런 수들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지만 내가 바둑 둘 때는 이상하게 이 정리를 못해서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고 또 역전을 당할 때가 그렇게나 많아요. 프로 바둑에서도 유리한 바둑을 그냥 이기는 것보다 역전승, 역전패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 특히나 아마추어 바둑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리한 바둑을 처음부터 유리한 바둑을 끝까지 지켜냈다. 네. 그게 이상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사 프로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유리한 바둑을 사고 없이 그냥 무난하게 정리하는 이 기술을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시청하시기에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음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바둑 같은 경우는 이창호 구단이 유리했을 때 어떻게 판을 정리를 해 가느냐 네. 이런 부분이 아주 지금 볼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창호 구단의 둔수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흑이 두는 것과 백이 두는 것. 일단 여기만 두 집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백이 나중에 여기 끊어지게 되면은 흑이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아. 여기가 이어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하변의 이 모양이 이렇게 차단이 되면은 이곳을 한 번 받아야 되거든요, 백이. 네. 여기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집이 아니라 이런 것 저런 것까지 하면 정말 두터운 수예요. 이창호 구단 이 두터운 끝내기를 잘 찾아갑니다. 이창호 구단이 90년대 바둑을 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이 먼지 수북히 쌓인 이 추억이 담긴 앨범을 다시 한번 꺼낸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완벽 그 자체네요. 네, 오늘 이 대구 물론 뭐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네. 이창호 구단의 거의 뭐 명국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조희영 구단의 초반에 방향차고 한 번, 우변에서 조금 흑이 재미없게 진행된 거 두 번. 네. 그 두 번 이후로는 너무 완벽하게 두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뭐 몇 수 두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초반 부분이었는데 네. 프로 수준이란 이런 겁니까? 어떻게 네. 그 이후로 기회가 한 번이 없죠? 그러니까 우변은 사실 저는 우변보다도 좌하기가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하기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은 살짝 기분 나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우변에서도 조영 구단이 내가 이 집까지 지어지면 안 돼 하다가 어떻게 보면 더 재미없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이어진 거거든요. 정말 이 대국이 명국처럼 느껴지는 것이 저는 정말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바둑은, 이 아마추어의 바둑은 수십 번의 기회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그만큼 지금 이창호 구단이 잘 정리하고 있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바둑이죠. 사실 지금 이창호 구단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쉽게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네. 저희 기사들도 이렇게 정리할 만한 기사들은 몇 없습니다. 지금 이제 탑 클래스에 있는 기사들만 가능한 수준이에요. 이창호 구단이 이런 정도 차이의 바둑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시간 연장책이거든요. 네. 이제 정교하게 이제 어디 끝내기가 클지 그런 것을 계산하다가 이제 시간 연장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바둑에서는 이 시간 연장책이 이창호 구단에서는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방심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이창호 구단의 이제 미세한 바둑일 때 기보를 보면은 네. 사실 나중에 보면 수순 찾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시간 연장책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기보를 볼 때 이제
계속 두던 부분에서 둬야 수순 찾기가 편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중앙을 두고 있으면 계속 중앙 부분에 수순이 진행이 돼야 기보를 보기가 편한데 여기 한 번 있고 또 어딘가 진행되다가 또 이런 데 한 번 먹여치고 이렇게 네. 있으면은 보기가 쉽지는 않죠. 그만큼 한 수 한 수 심혈을 기울여서 수읽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점이 있는 건가요? 끝내기인 건가요? 끝내기죠. 지금은. 그러니까 흙이 두지 않으면은 오히려 백이 이런 부분을 두고 흙이 지킬 때 중앙 쪽 끊어가면은 흙도 사실 여기도 완벽하지 않고요. 조금 맛이 있거든요. 이 한 점 이창호 구단이 뛴 수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키면서 나중에 이제 찌르고 젖혀 있는 끝내기를 한번 하면은 더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끝내기가 또 있나요? 이창호 구단은 한 번의 여유가 더 있는 상황입니다. 제 모든 기사들이 초읽기 한 번 이 가치를 정말 높게 치는데 그 중에서도 이창호 구단은 그 가치를 더 높게 치는 기사 중 한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읽기 한 번 남아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간 연장책 한 집 손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예요. 한 집과 시간 하나를 바꾸면 무조건 바꾼다고 말한 기사가 이창호 구단이거든요. 프로의 수읽기는 시간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군요.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워낙 이제 초읽기 상황에서 실수가 조금 나오면서 네. 초읽기에 대한 소중함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사실 말이 한 집이지 한 집을 그냥 공짜로 손해보라고 하면은 너무 아프거든요. 네. 근데 그 한 집을 그냥 주고서라도 초읽기 한 번 있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진짜 초읽기에 대한 그 소중함이 남다른 기사입니다. 기사마다 다를 것 같아요. 송태곤 구단은 어떤가요? 저는 그래도 한 집이 더 소중할 것 같아요. 네. 프로는 반집으로도 승부가 갈리는데요. 한 집 어마어마하게 크죠. 지금 조혜영 구단이 둔 수는 언뜻 보면은 그냥 반대로 두면은 네.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둬서 버리는 수거든요. 근데 이으면은 들여다봐서 따낼 때 차단해서 이 한 점을 잡겠다. 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우상 쪽이 괜찮나요? 우상에 백이 한 칸 뛰어 들어가면은 흙집도 깨지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흙이 네. 우변 쪽을 단수치고 사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사활은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백도 두 점을 잡지를 않는군요. 아마 해설을 안 듣고 그냥 기보만 봤다면 이거 수순 잘못 찍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조혜영 구단의 장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조혜영 구단의 가장 큰 장점은 두텁게 둔 다음에 좀 생각하기 힘든 부분을 노리는 것이 정말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곳에 무슨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곳에 뭔가 맛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정말 잘 찌르고 들어갑니다.
노림이 강한 바둑인데 네. 이창호 구단이 그거를 완전히 봉쇄를 하면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어요. 아, 조혜영 구단도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해서 진다면 본인의 이 장기를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역시 오늘 바둑에 이제 이대로 끝나게 된다면은 초반이 좀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네. 특히나 흑번일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둘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판이 안 짜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프로의 대국은 초반에서 승부가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뭐 거의 끝까지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바둑이 개각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혜영 구단. 자, 만약 오늘 이렇게 패하게 되더라도 아쉬움은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계속해서 인사를 드릴 기사입니다. 얼마 전 또 여자 바둑 리그 선발이 되었고요. 참 조혜영 구단을 보면은 이 열정이 느껴집니다. 바둑뿐만 아니라 모든 이 방면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요. 조영 구단은 뭐 못하는 게 무엇일까 할 정도로 재능이 정말 많은 기사예요. 굉장히 활동적이고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것 같은 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바둑 보급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형세는 이창호 구단이 유리해 보입니다. 아직도 초읽기 1회 여유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창호단 정말 신중하네요. 네. 사실 형세도 여유가 있고요. 30초. 하나, 지금은 이제 둘, 막은 다음에 어디 끝내기가 가장 네. 클 것인가 그 부분을 수익기를 계산을 하는 건데요. 후배 기사들이 이런 모습을 사실 많이 배워야죠. 이제 바둑이 네. 어느 정도 승패가 결정이 됐다고 해도 정말 최선의 한 수를 찾아서 이제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기사들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기보를 남겨야 되겠다. 좀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끝내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기보를 보면은 끝내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사가 어떤 마음으로 두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이제 유리했을 때, 불리했을 때 네. 이 기사가 이 수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뒀을 것이다.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수에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네. 보이곤 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 노출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 또 시합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이창호 구단. 하나, 둘, 지금 조영구단은 상변 쪽을 이제 끊어 가서 다 이제 놓고 따내게 하겠다. 조금 이득을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모양은 백이 나중에 한 수 보강을 해야 되는 장면인데 네, 여기 보강을 해야죠. 근데 흑이 이렇게 진행을 시켜 놓으면은 백이 조금 더 놔야 돼요, 돌을. 그러니까 한 번 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은 한 집 흑이 이득 보면서 중앙 쪽 이 부분을 이제 선수로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끝내기 하면서 중앙 쪽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게 또 수순인가요? 이제 중앙 쪽도 당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데요. 선수 교환을 해놓고 그 다음 상변을 지키겠다. 상변을 안 지켜도 되는 모양 같아요. 지금은 여기를 이제 네. 여기서 백이 손을 뺀다고 해도 마지막 30초. 하나, 둘, 네, 셋, 수가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섯, 여섯. 대신 흑이 상변부터 두어가면은 좀 맛이 나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집을 만들어 간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찌르고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뒤로 두면 되고요. 반대쪽으로 둬도 흙은 물러서면 백이 뒤로 가기 때문에 네. 수가 당장 나지는 않아요. 어딜 둬도 수상전으로는 흙이 불리합니다. 자, 이렇게 중앙을 정리하면서 보강은 필요가 없게 되었고요. 자, 끝내기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창호 구단은 10회 대회부터 참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참 이창호 구단이 뭐 국내, 세계 대회 참 많은 활약, 깨지지 않는 기록들을 많이 세웠지만 맥심 커피배와는 유독 인연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창호 구단 명성에는 뭐 어울리지 않는 지금 네. 맥심 커피배 성적인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혜영 구단은 2010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이후에 특별 승단하게 되었습니다. 8단에서 9단으로 승단을 하게 되었고요. 자, 13회 대회부터 참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부터 슬슬 이 맥심 커피배와 경력을 만들어가는 선수인데요. 자, 여기서 항복을 했습니다. 역시 초반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두텁게 따냈어야 했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국은 100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창호 구단의 완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정말 완벽한 바둑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24강전에서 조혜영 구단에게 승리 거두면서 16강에 진출합니다. 자, 맥심배 첫 시간부터 명국이 그려졌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이 초반의 유리함을 끝까지 정말 단 한 번의 위기 없이 완승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네, 역시 입신이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참 오늘 시간 여행을 온 듯한 그런 대국 내용이었는데요. 앞으로도 그려질 명국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맥심 커피배는 월화 저녁 7시에 찾아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